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이마트 법카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다라는 게 일면입니다. 기업들 짠물 경영이 확산하고 있다. 이마트 사실 지난해 사상 첫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법카 법인카드로 골프 치는 건 안 된다라고 금지령이 내려졌다라는 거죠.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이 회사 관계자는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명백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으로 골프를 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명백한 사유 증명하기 쉽지 않죠. 사실상 치지 마라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마트만 그러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삼성, SK, 롯데도 지금 현재 비상경영 체제다. 골프 자제하고 토요일에도 나와서 회의하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기업들도 짠물 경영 중이다라는 게 오늘 매일경제 일면이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휴진, 사직 강행, 정보 몰아붙이는 교수들. 처음에 시작은 전공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바통을 이 교수들이 이어받았죠. 그래서 우리 휴진할 겁니다. 사직도 할 거예요. 강행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주 1회 우리 휴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당장 사직서 내고 한 달 지나면 나 진짜 병원 안 나올 거예요.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이어서 좀 같이 볼까요? 의대 교수들 동아일보입니다. 오늘부터 사직. 네. 나 사직서 내고 진짜 안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사직서 낸 게 수리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수리되지 않은 사직서도 일단 내고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있다라는 앞선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전에 낸 사직서 오늘부터 이제 도래한다라는 거죠. 교수들 오늘부터 실제 사직하는 사람도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대거 이탈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얘기를 한 게 사직서 수리가 안 됐는데 사직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 그냥 나 안 나와요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교수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대거 이탈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뭔가 강대 강의 느낌인 것 같은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의대 증원 내년엔 재논의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내년에 재논의하면 내년이 2025년이죠. 2025년에 논의를 해서 2026학년도 증원분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 새로운 타협 방법도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었던 얘기죠. 네. 일단 올해 입시는 대학별 자율로 하겠다라고 이미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이 내년에 안을 갖고 오면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갖고 오면 그 안에 대해서 논의해서 2026학년도 정원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오늘 의료개혁특위 출범하죠. 여기에서 의제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되면 정부가 또 한 발 물러선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 공이 또 다시 의료계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그간 의료계의 공이 여러 번 가긴 갔습니다. 가긴 갔는데 그동안 뻥뻥 차여졌었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나온 얘기가 다 백지화해야 된다. 이것 말고는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의료계의 입장인 건데 이번에는 어떨지 좀 기대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낙선자들 쓴소리에 윤, 제 부족함 성찰, 우린 운명 공동체다라고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뭐가 있었느냐? 윤 대통령, 국민의힘의 이 의원들, 지금 뭐 이 낙선자들 그리고 불출마들 다 이 불러서 이 51명과 오찬을 대통령실에서 같이 했다라고 하죠. 여기에 쓴소리들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소통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 부족함을 잘 성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우린 운명 공동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 건지 잠시 뒤에 요건 대담으로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경향입니다. 이런 기록 그만. 어떤 기록이길래 2월 출생아 19,362명 또 최저다.
52개월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2개월째 4년 내내 4년이 넘도록 인구가 계속 줄어만 간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런 기록이 이제 좀 그만 보고 싶다라는 게 경향신문의 오늘 일면 제목입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아이 가질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사람들이 좀 늘었어요. 좀 생각보다 많이 늘어 3년 만에 급증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일단 현재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또 최저를 찍었다. 역대 최저다. 2월에서 2만 명이 안 넘은 건 처음이다라는 이런 지금 이 성적표를 우리가 지금 받아든 겁니다. 아이를 낳아볼까 하는 마음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낳아볼까 하는 이 마음이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뭔가 빨간 듯 주황빛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뭔가 필터를 낀 사진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디냐?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의 전경을 좀 멋있게 지금 찍으려고 필터 꼈나 보나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찍은 거예요. 사하라 사막의 모래 공습 때문에 이게 누런 건지 뻘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황사가 몰려오면은 너무 뿌옇고 힘들죠. 근데 못지않게 굉장히 지금 이 황사가 심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여기서 좀 이례적인 건 이걸 좀 볼까요? 야외 테라스에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지금 커피도 마시고요. 얘기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도로 황사가 심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야외 테라스에다 이렇게 엎어놓고 나가지 마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나와서 여유 있게 차 한 잔을 즐기는 약간 다른 그리스 아테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눈길을 가는 기사도 몇 개 좀 골라봤는데 같이 볼까요? 네. 서울대생 고민 1위. 서울대생이 고민이 있어. 뭐지? 궁금한데 우울, 불안,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죠. 서울대학 갔어요. 이런 애들이 무슨 고민이 있어 싶은데 우울하고 불안하고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 이유가 이런 거라고요.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진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 최고를 달렸던 학생들이 서울대란 문턱에 들어서면서 스스로가 최고가 아닌 걸 경험해야 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좌절을 겪게 된다라고 이 상담해 주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한텐 자신의 한계를 좀 수용하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준다라고 해요. 네, 참 뭐가 고민일까 싶었는데 열심히 가서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있었어. 여기서 이제 좌절을 느낀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또 어른이 돼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2위가 이거라고 합니다. 2위가 학업 스트레스, 3위가 대인관계. 서울대생들도 고민의 2위는 공부더라라는 게 여기서 또 드러나네요. 네, 다음 기사도 하나 더 볼까요? 경기도 노인 3명 중 1명 노후 준비 못해. 월 소득도 100만 원 미만이다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이번에 쭉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 사는 노인 3명 중에 1명은 노후 준비가 아직 안 됐다. 특히나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다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노후 준비 뭘로 하고 있느냐? 국민연금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69% 가장 많았다라는 거죠. 네. 지금 노후 준비 방안 1위가 국민연금이라는데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죠. 국민연금 곧 고갈 위기입니다. 참 이게 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참 아까 서울대생 얘기를 보면 젊으면 젊어서 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드는 대로 참 녹록치 않은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또 이런 얘기가 있죠. 오늘은 어제 간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그 하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힘내서 오늘 하루 힘차게 목요일 아침엔 매일 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과 함께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첫 번째 키워드 식사 정치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낙선자 먼저 챙긴 윤, 철저하게 반성, 당정 관계 쇄신, 분출. 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어제
오찬을 함께 했다고 하죠. 어제 낙선자들, 불출마, 낙천자들 다 같이 이 오찬을 했습니다. 51명과 오찬을 했는데 하면서 일일이 처음에 들어올 때 악수하고 인사를 한 윤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어제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수고하셨어.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님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오신 의원님들의 지혜가 제게는 꼭 필요합니다. 네. 지금 실전에서 쓴소리를 다 들어보신 의원님들의 이 목소리가 저한테 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철저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당정 관계 이거 쇄신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분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볼까요? 네. 대통령 소통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 바꾸겠다는 각오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어제 오찬 장소에 갔다 온 조혜진 의원한테 좀 들어보겠습니다. 동지들을 서로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 편가르는 거, 예. 그래서 내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큰 문제였다. 그리고 그런 부분 이제라도 그런 분들을 좀 끌어안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런 건의를 대통령께 드리는 분도 계셨고요. 소통해야 된다. 분열하고 편가르기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 뭘 국민이 우리 정부 여당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여당에 뭘 바라는 건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또 그것까지 수용해서 자기 변화, 자기 쇄신을 할 각오까지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사실 센 얘기들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실천으로 이어질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목만 봐도 어우 센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김철현 위원님. 그간 당내에서 뭐 솔솔 조금씩 나오던 얘기들보다는 수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사실 더 큰 게 면전에서 나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현역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만날 어떻게 마지막 또 쓴소리 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비수처럼 아마 굉장히 가슴 아프게 아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 어제 간담회에서 보면 대통령께서 미안하다 그리고 잘하겠다는 그 두 말을 하셨거든요. 네. 제가 볼 때 그 두 단어에 굉장히 어째 낙선되고 낙천되신 분들에 대한 좀 애틋한 위로의 마음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좀 잘할게 하는 그런 다짐이 다 들어있다고 보이거든요. 사실 뭐 대통령께서 보면 최근에 많이 달라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일단 영수회담도 제안을 하셨고요. 또 비서실장도 직접 그 프레스룸에 내려오셔서 설명을 하고 네.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대통령 본인이 계속적으로 달라지려고 하는 노력도 하시고 어제 또 어떤 간담회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 상당히 좀 변화가 될 거고 아마 그런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참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확실히 대통령이 좀 변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정 운영 방향도 바뀌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쓴소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윤 대통령이 말을 하느냐, 대답을 하느냐 그게 사실 관건일 수 있죠. 윤 대통령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볼까요? 낙천자 만난 윤. 여러분 뒷받침 못한 부족함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제 잘못이 큽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잘 뒤에서 뒷받침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라는 얘기를 어제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제 잘못입니다. 라는 취지로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김진욱 대변인님. 일단 윤 대통령 면전에서 굉장히 쓴소리를 들었는데 고개를 숙였다. 아까 김철현 위원님은 변한 것 같다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화 의지? 일단 대통령이 이제 변하겠다, 소통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해오셨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제 자리는 그런 그 충분한 의미를 보여줄 수는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번 총선 패배가
윤석열 정부의 그 쓰지만 약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모습은 일단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의지만 가지고 되느냐. 실제 어제 많은 분들이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그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당정 관계를 쇄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평적 당정 관계보다는 수직적 당정 관계였다라는 것, 특히 친윤 중심의 그런 당을 운영해 왔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좀 컸다라는 것인데 네. 이게 과연 앞으로 그러면 변화를 가져오기가 쉬운 것이냐라고 봤을 때 사실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원내대표 뭐 나중에 나온 뭐 말씀이 또 있겠습니다만 원내대표에도 지금 찐윤의 이철규 의원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고 또 그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을 육모방망이를 말씀 주셨던 정진석 의원을 이렇게 그 전 의원을 지금 현직 의원이시군요. 이렇게 임명했던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당이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얼마만큼 바꿔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 앞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의지를 그 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제 숙제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 아까 조혜진 의원의 얘기랑 좀 일맥상통합니다. 의지가 있는 것은 알았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실천이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다만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어제 나왔던 쓴소리의 가장 핵심은 당정 관계였었다. 수직적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그게 지금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이 오찬이 있고 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입장, 뭐 보도자료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의원들이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신구 의원은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재형 의원은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서병수 의원은 외연 확장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대통령은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게 어제 서면 보도자료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기자들이 생각을 하는 보도자료는 보통 점심 오찬 자리하고 이렇게 자세히 안 나오거든요. 이거는 거의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수준 정도로 나온 겁니다. 보통은 오늘 몇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었고 메뉴는 갈비찜이었고 뭐 이런 정도가 한 4-5줄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제는 우신구 의원은 최재형 의원은 서병수 의원은 쓴소리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가 온전히 다 들어있었어요. 김민수 대변인님. 이거 약간 좀 이례적이다라고 느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뭐 있는 대로 국민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겠다 하는 것인데 일단 뭐 앞서서 다 말씀 주셨으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힘 중에서는 밥 힘이 제일 좋다 그랬고요. 또 정 중에서도 밥정이 제일 무섭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대통령께서 뭐 밥을 같이 나누면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는 정치 너무 좋다. 앞으로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소통의 중요한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또 2번째는 대통령께서 뒷받침이 못 되어서 미안하다 사과를 했는데 네. 저는 이게 계속해서 마찬가지의 말이었어요. 이 앞서서도 계속 같은 주장들을 해왔는데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할 때 당이 개선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도 선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바꾸십시오 하는 선언적인 것들 아무 의미가 없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분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저기 있는 의원들부터 여기 있는 저까지 포함해서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반성했었을 때 이게 앞으로 개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저렇게 내 탓이오를 했다라고 하면 저기 있는 의원들도 당신 탓이오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나는 지난 2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임기 동안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가 나와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21대에서 22대 재선 3선에 성공하신 분들도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누구 탓을 하기보다는 내 탓부터 돌아볼 때 당이 바뀔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에 낙선자들, 낙천자들이 들어온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지 떨어진 사람, 공천받지 못한 사람을 모아서 다독여줬다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겁니다. 지금 저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인력이고 가용 자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까지도 인재로 충분히 고려하시고 이 중에서 역량이 있는 분들을 선발하셔서 네. 남은 3년 동안에 정말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대통령, 국민들이 칭송할 수 있는 정부, 국민한테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남았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이 내 탓이오 할 때 그래 당신 탓입니다가 아니라 내 탓이오 했을 때 아유 저희 탓도 있습니다 라고 해야 이게 선순환이 되고 일이 굴러가는 상황 아니겠느냐. 내 탓이었을 때 그래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일단 어제 오찬 상황을 보면 다소 쓴소리는 나왔지만 분위기가 뭐 썩 나빴었던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얘기를 하고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행동으로 바뀌느냐가 관건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오늘 키워드가 식사정치죠. 식사정치. 밥 먹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이어 민주당 서울 당선인들 만나는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요즘 열심히 밥을 먹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누구랑 먹느냐? 여당에 이어서 민주당의 서울 당선인들과 밥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앞서서 한번 이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요즘 밥을 열심히 먹습니다. 누구랑 먹느냐? 먼저 지난 19일에 국민의힘 서울 동북부 지역 낙선자들하고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자들하고 먹었으면 다 먹은 거죠. 이제 서울 지역에서 떨어진 사람들하고 다 먹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 지역 당선자들하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사람들하고 다 먹었죠. 그러니까 이 오는 30일에 민주당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 밥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현주 변호사님, 네. 오세훈 시장 보폭이 넓어도 보통 넓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그런 본인의 어떤 그 세력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분명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식사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두 분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순한 맛 버전의 식사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 낙선 또 낙천하신 분들 한 50여 명을 불러서 이제 오찬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네. 거기서 이제 쓴소리가 나왔다라는 거지만 사실 그 쓴소리라는 것이 국민의힘 소속 또 의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애정이 있는 쓴소리도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사실 어제 그 쓴소리 자리는 순한 맛 버전이었다라는 생각 들고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통령이 정말 변했다라고 느끼려면 매운맛 버전에서도 대통령께서 귀를 열고 경청을 하시는 모습 보여주시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매운맛 버전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국민의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을 할 때 그 얘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 호응해 주시는지 이런 부분이 남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총선 참패의 책임론에서 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뭐 낙선자들이나 또는 뭐 당선자들을 만나는 것 이런 부분도 일단 오세훈 시장의 행보에서는 좀 순한 맛 행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뭐 대선 행보 아니겠느냐 하지만 오세훈 시장 역시 뭐 이선 총선 참패 어떤 뭐 책임이 크게 있다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순한 맛 행보다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순한 맛 말고 이제 매운맛도 좀 이제 먹고 체하더라도 네, 오히려 그런 밥자리를 더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 뭐 영수회담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매운맛인데 거기까지 약간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서도 매운맛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운맛 식사 하려고 했는데 못했던 식사가 있죠. 뭐냐? 지난 22일 날 원래 한동훈 위원장이랑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뭐 더불어서 비대위원들 같이 식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22일 날 점심 식사하죠라고 18일 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좀 어렵습니다라고 한동훈 위원장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때 만났으면 또 어떤 얘기가 오갔을 것이냐 이게 뭐 매운맛이 될지 신맛이 될지 단맛이 될지 짠맛이 될지 알 수 없는 식사 자리이긴 했었어요. 근데 일단 무산이 된 이 자리, 그럼 이 자리는 김철현 위원님, 이 밥은 언제 먹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결심에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핸드폰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핸드폰 번호를 저장하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럼 제가 볼 때 그 윤석열 대통령 핸드폰에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전화번호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전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 이번에 아마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아마 오찬에 참석할 수 없었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대통령께 문자를 보내야 되죠. 네. 제가 이런 이유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좀 연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 그런 문자조차도 보내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4시간 독대 만찬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긴 어떤 정치적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상당히 조금 뿔이 난 그런 상태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이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서 본인이 건강이 회복됐으니 오찬 일정을 잡아달라고 얘기를 해야 이게 예의가 맞고 순서가 맞는 것이지 다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2차 제안을 하기 전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결자 해지 차원에서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잠깐 윤 대통령과 홍 시장과의 이 만찬 얘기도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저희가 오세훈 시장 얘기를 하면서 낙선자 만나고요. 당선자 만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상대 당을 만나는 요 순서. 사실 이게 정치권에서는 약간 공식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낙선자 챙기고 그다음에 당선자 챙기고 그다음에 상대당 챙기고 그 순서인 건데 사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보다 홍 시장을 먼저 만나서 그래서 또 오히려 약간 기분이 상했던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긴 있었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은 아마 이제 그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그 밥자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 갈등, 윤한 갈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그 공식적으로 1, 2차냐 아니면 3차냐 4차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인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였던 게 1차 갈등 이후에 그 서천시장인가요? 거기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기다렸다가 만나가지고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봉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식사가 그런 방식의 봉합처럼 보이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의 미래는 정치적 미래는 사실 굉장히 멀어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 밥자리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결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 자리가 당분간 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게 되더라도 물론 이제 만나야 된다는 게 정설이니까 만나게 되더라도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앞으로 갈등 관계를 넘어서는 봉합의 단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갈등 관계를 또 다른 그 이상의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 것인데 그런 판단을 하기엔 아직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결심이 선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 밥자리는 그냥 밥자리가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매워도 아주 매운 최고 수준의 불닭 매운맛 밥자리 아니겠느냐. 그래서 좀 고심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언제 만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자기가 건강상의 이유로다가 안 갔다고 하면 뭐 본인 스스로가 지금 밥 먹을 기분이 나질 않을 거라고요. 내가 보기엔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좀 자기 나름대로의 뭐 희망을 가지려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게 좋아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전 위원장 윤 대통령이랑 멀어져야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언? 김종인 또 전 비대위원장님 좋아하시는 분이지만은 틀렸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정치적인 해석을 할 때가 아니라요. 저는 당연한 것들이 빠졌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면
정말로 열심히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서 저는 당내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욕할 사람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가 마쳤으면 대통령께 전화를 드려서 기대할 만한 성과를 못 내서 죄송합니다라는 보고 전화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윤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위원장 고생 많았다라고 또 격려를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액면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몸이 안 좋아서 정말 안 좋아서 식사로 나가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이 이후에 식사가 잡힐 것이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밥 정치, 그러니까 뭐 밥힘, 밥 관계를 얘기했는데 네. 두 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관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우로 갈지 자로 갈지 이 좌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네.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지금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정치적 거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내가 아주 얇은 하살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힘을 합쳐서 절전지훈해야 화살도 뭉치면 부러뜨리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지 지금 나 한 명 한 명이 거목이다라는 생각으로 각자의 길을 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다음 선거에서도 또 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02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모두가 좀 이렇게 힘을 모으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저는 김종인 고문 의견에 좀 동의하는 편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멀어져야 희망이 있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네. 멀어지는 것과 갈등을 빚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아마 상임고문의 뜻은 멀어져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두고 네. 그리고 대통령께 쓴소리를 할 때는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라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행보는 대통령실과 차별을 한다라기보다는 좀 뭐 건강상의 이유를 이야기는 하겠지만 뭐 다소 감정적으로 지금 식사 자리를 거부한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보수 진영 내에서도 과연 대통령이 밥 먹자고 연락을 먼저 했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다음 또 보수 진영에서의 차기 대권 주자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전혀 다른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것과 네. 완전히 손절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멀어지는 것과 갈등으로 완전히 손절이 되는 거는 다른 얘기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어떤 걸 택해야 될지가 좀 더 선택지가 많은 거다. 단순히 싸우고 뭐 같이 하고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집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